자,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입니다. 전일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는데요. 자, 복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발생을 하였죠. 자, 기준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캔들에서는 쉬어가는 캔들이 나타나면서 도치형 캔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월요일날 무디스 신용 강등으로 폭락이 있었고 다시 되돌리는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저번 주에서 기준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다시 올려서 추세로 날아가기는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월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 장세로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일 일본 캔들은 시초가가 5일선 밑에서 발생을 하였고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전부터 쉽게 매도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준선 입장에서도 노란색 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 빨간색 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방향을 보면서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장이 시작되고 이상한 흐름이 또 발생을 했죠. 4시간 동안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고점까지 가져갔고 그 이후에 이렇게 폭락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본장 이 부분부터 살펴보게 되면 풀이장 조정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본장에서 반등할 수가 있었습니다. 240분봉을 보게 되면 하얀색 선이 350으로 잡히고 그 위에 빨간색 선이 380 정도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350 정도 지점에서 저항을 맞을 것이고 최대로 올라온다면 380 지점에서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선 자체가 이미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고 월요일날 인위적인 큰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 흐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반등을 한다면 이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로 봤죠. 그리고 재차 이런 식으로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하고 틀리게 완전히 슈팅이 나오면서 정고점까지 가져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뷰하고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손절하고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한 뷰대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다반사 발생을 하죠. 이러한 상태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좌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0 부분에서 매도로 들어갔던 부분들은 1차적으로 손절이 나갔죠. 빨간색 선은 올라타면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후에 추가 매도가 일어났는데요. 노란색 선 밑에서 한 412 정도 수준에서 또 매도를 시도했는데요. 자, 실시간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노란색 선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약 손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죠. 410과 375에서 강한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 흐름을 받고 내려가지 않는 것이 매우 수상하게 여겨졌고 이후에 노란색 선도 돌파할 수 있는 이상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바로 손절하겠다는 마음을 미리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돌파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약 손절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도로 먹었던 부분을 약 손절하면서 한 3분의 2 정도가 날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60분봉이 완전히 노란색 선을 올라타면서 매수 방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스위칭을 했어야지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락뷰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보다는 감망하는 형태를 취했고 주변 정치 상황과 큰 그림으로서 일본과 주봉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살펴본 바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또한 힘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일봉 상태의 파동 흐름을 보게 되면 1차 상승과 2차 상승에 걸쳐서 조정 구간에 있죠.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또 미친 흐름이 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없다 판단하고 매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트를 확인하니 이 부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자, 02시에 발표되는 20년물 채권 경매가 있었죠. 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장기채 금리들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장기채 금리 상승이죠. 자,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큰 폭락으로 이어졌고, 폭락하는 시간이 02시 이후이기 때문에 240분봉이 마감하는 03시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것이죠. 윗꼬리를 달고 이미 음봉으로 전환을 해버렸고, 기준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로 캔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고, 자, 그래서 대반등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도로 물타기를 했죠.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이제 다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손절했던 부분보다 수익이 더 났죠. 만약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갔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매수의 입장으로 취했겠죠. 노란색 선 부분, 하얀색 선 부분에서 매수로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이 또 나왔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흐름과 맞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지 말고 잠시 물러나와 있었던 점이 매우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후의 흐름은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이 하락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현재 21,100 부근을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1,100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21,950 정도 구간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보고, 추세적인 하락은 일어나기 힘들다. 박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박스 형태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박스 구간이 상단에서 얼마나 매물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전고점을 도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